높은 성능의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초전도 현상. 하지만 발열로 인해 타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전류를 제어하고 안정화까지 갖추며 초전도의 한계를 뛰어넘은 스마트한 기술의 탄생. 그 기술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미래가 지금 펼쳐집니다. 전기연구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국전기연구원. 이곳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꿈의 기술에 도전한 과학자가 있다는데요. 다 된 거죠? 네, 지금 네. 온도는 다 올라가는 상태고요. 저희 페이스트 넣어서 네. 코팅하면서 실험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거대한 실험 장비가 시선을 끄는데요. 그가 보여주려는 기술이 궁금합니다. 네, 요 장치는 초전도 전자석을 감는 장치입니다. 초전도 전자석을 감아서 모터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장치는 그냥 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개발했던 초전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기술이 들어있어 한 번에 만들 수 있게 개발된 장치입니다. 1911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카멜링 오네스에 의해 시작된 초전도 연구. 극저온 상태에서 물체의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하며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물질에서 온도를 극저온으로 내려줬을 때 전기 저항이 없어지는, 저항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흐르면서 손실이 생기지 않고 큰 전류를 흘릴 수 있고 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석을 만들 때 저항이 없게 되면은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초전도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를 다뤄야 하는데요. 극저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구 착용은 필수입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로 돼 있고 이게 실제로 몸에 닿이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드라이 아이스도 보통은 영하 80도. 아무리 낮아봐야 영하 100도라는 것을 보면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는 닿기만 해도 얼 수 있는 굉장히 차가운 물질임을 알 수 있죠. 초전도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 액체 질소를 부어 급속 냉각을 시키는데요. 그러자 초전도체로 만들어진 모형물이 떨어지지 않고 자석 위에 둥둥 떠오르는데요. 초전도체는 자기장을 붙잡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떠오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이렇듯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없어 많은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핵융합 장치, MRI 등 강한 세기의 전자석이 필요한 곳에 활용되는데요.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전류를 계속 흘리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타버리는 현상이 생기는 건데 왜 타는지 하는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일정 전기량 이상이 되면 저항이 갑자기 커지면서 열이 나고 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초전도 주위를 많은 구리로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방법으로 만약에 초전도 상태 벗어나면서 저항이 확 생겼을 때 전류를 구리 쪽으로 빼주는 거죠. 그래서 초전도가 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구리가 초전도체 한 7배 이상 이렇게 넣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기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MRI실은 높은 층에는 못 넣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타지 않으면서도 제어가 가능한 그런 방식이 없을까라는 걸 찾고 있는 상황이 저희들이 연구를 시작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해 김석환 박사가 찾아낸 것. 바로 산화 바나듐을 이용한 점착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산화 바나듐이라고 하는 물질로 만든 페이스트입니다. 이 물질을 초전도선에 코팅을 해서 그걸로 마그넷을 만들게 되면은 초전도가 제대로 동작하는 저온에서는 저런 역할을 하다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도전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초전도성의 안정도를 높여주는, 그러면서도 초전도가 제대로 동작할 때 제어성을 유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물질입니다. 초전도선의 발열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전류를 흘리는 역할인 구리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 인슐레이션 기술. 산화 바나듐을 이용해 저온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고온에서는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전류를 제어할 수 있으면서 안정화까지 가능한 이 기술을 세계 각국의 논문과 특허로 알린 김석환 박사. 사람들의 관심은 아직 부족했지만 그는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논문으로 만드는 방법, 테스트하는 방법 전부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관심들을 가지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생기더니만은 뭐 미국의 로렌스 버클리라는 연구소에서 이제 그 재료 측면에서 한번 연구를 한 게 있었고, 뭐 제네바 대학교, 일본에서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초전도 안정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스마트 인슐레이션 기술. 초전도의 새 막을 열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어준 숨은 조력자도 있었습니다. 그 PVDF의 바인더 연구원 내에서 전지 분야를 연구하는 도치룬 박사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거 지금 바로 이거 뿐만 아니라 기술의 핵심 물질을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스마트 인슐레이션에 사용하기 위한 이 페이스트 기술은 사실 전지 쪽에서는 널리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8년 전 스마트 인슐레이션 기술에 쓰일 수 있는 핵심 물질을 찾게 된 김석환 박사 연구팀. 물질의 특성만 알 뿐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몰라 전기 전공자 3명이 모여서 치열한 머리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초전도선에다 입히느냐가 이제 문제였는데, 뭐 압력을 가해보기도 하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물질에 개해서 발라도 보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답답한 거죠. 이거 뭐 붙이기만 하면 될 것 처음에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정확한 게 중요한 거죠. 5개월 동안 답을 찾지 못하던 그때 도치룬 박사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줬는데요. 덕분에 오늘날의 스마트한 기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많은 노하우가 들어있고 그 재료의 조성 하나하나, 재료의 입도 사이즈, 형장 등등 모든 것이 성능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기술 분야입니다. 초전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뛰어든 연구 인생 38년. 그 출발은 바로 한 권의 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지금 찾았던 이 책이 이제 제가 초전도를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책이고, 이 책 쓰신 분이 이제 말하자면 저한테 우상 같으신 분인데, 제가 대학 4학년 때 그때 이제 초전도 실험실 처음 가게 됐죠. 가서 선배들이 이제 이 책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교과서 같은 책이라고. 대학 4학년 때 우연히 마틴 윌슨 박사의 책을 읽고 초전도 연구의 꿈을 꾸게 된 김석환 박사. 기술 설명뿐 아니라 초전도 안정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가 있어 더욱 빠져들었다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분 때문에 초전도로 들어왔고, 항상 이제 마음속에 우상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유럽의 그 LHC라는 가속기 건설 계획이 이제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틴 윌슨이 지금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가야 된다. 지금도 생각해요. 저는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딱 열고 수염을 이렇게 이런 그 영국 신사분이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약간 좀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막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그 이제 이분 생각에는 상당히 기특한 전문일세 하는 생각을 아마 하시지 않았을까. 그 후 마틴 윌슨 박사의 후임 연구자가 되어 같은 연구실에서 일하게 된 두 사람.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서로 연락이 뜸해졌고
추억이 잊힐 때쯤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메일이 하나 딱 왔는데 발송자가 마틴 윌슨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그 옛날 그 기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와, 이거 무슨 일이야?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어느 학회에 가셨다가 논문을 봤는데 내용이 재밌더라. 그래가지고 쭉 저자들을 보다가 보니까 너 이름이 있더라. 그래서 내가 연락한 거다. 근데 그분이 자기도 상당히 그 가능성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분이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느낌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지. 이제. 이게 되겠다. 인정이기도 하고 자신감을 주신 거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며칠 뒤 김석환 박사가 최근 새롭게 집중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연구팀이 개발한 스마트 인슐레이션 기술을 활용한 초전도 모터 장비인데요. 쉽지 않겠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구리 테이프 같은 걸로 감긴 부분이 있는데 예. 이게 초전도 자석이고요. 표면에 코팅을 한 것이 저희들이 지금 개발한 스마트 인슐레이션 기술로 한 겁니다. 모타라는 환경이 사실 전자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진동도 있고 자기장도 막 변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실험의 목적은 모타를 개발하는 거가 아니고 스마트 인슐레이션 기술이 모타라는 그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대로 동작을 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여기 리드 부분도 초전도 전자석의 발열 현상의 안정성을 직접 증명해 보이며 초전도 연구에 새로운 꿈을 펼치고자 하는 김석환 박사. 대형 모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선박에 쓴다든지 아니면 큰 공장에 들어간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훨씬 작게 만들 수가 있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담수화라든지 전지 쪽 복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원자 핵 폐기물 처리하는 거라든지 그런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타진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날 오후 스마트 인슐레이션 기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진해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앉으시죠. 이곳에선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환경 속에서 초전도체를 냉각시키는 초전도 회전기를 개발 중인데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전도체를 정확하게 냉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삼중관 개념을 처음 도입하게 됐습니다. 액체 질소는 외부 봄배 그 액체 질소를 담고 있는 통의 압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맨 안쪽에 있는 관을 통해서 저 끝에서요? 예, 지금 회전기 내부로 공급이 되고 열 교환을 하고 난 기체나 이런 부분들은 두 번째 관의 안쪽을 통해서 배출을 되게 됩니다. 삼중관 개념으로 설계가 됐고 이게 스마트 인슐레이션에서 아마 처음으로 적용된 구조입니다.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초전도 모터. 주목받는 연구인 만큼 기술 교류가 중요하죠. 제주대학교 김호민 교수의 초전도 기술을 이리저리 살피는데요. 이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김석환 박사. 이 장치는 제주대학교에서 개발한 장치인데요. 그 모타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걸 접촉 없는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그 플럭스 펌프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플럭스 펌프도 초전도 기술인데요. 근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초전도 자석을 더 안정화하는 기술이고,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거를 하고 있지만 결합을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는 플럭스 펌프를 쓰면서 속에 이제 스마트 인슐레이션이 들어간 그런 장치가 되면 정말 초전도 모터가 지금보다는 완전히 한 단계 발전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쉬었다 가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세상을 바꿀 연구도 마찬가지죠. 초전도 안정화 기술의 한 획을 그은 김석환 박사처럼 조금은 느리더라도 즐기면서 가다 보면 언젠간 꿈꾸던 목표 지점에 다다르지 않을까요? 감사패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새로운 과학 시대를 여는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과연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새로운 과학 시대를 연다는 말은 참 느낌이 좋네요. 일단은 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죠.